안녕하세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다려온 시간인 것 같습니다. 바로 내 몸과 호르몬 개선을 위한 힘, 식사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아마 이런 생각은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요즘 유독 왜 이렇게 피곤하지? 분명히 밥은 먹었는데 왜 자꾸 뭔가 더 먹고 싶지? 혹은 아니 소식도 하고 운동도 하고 있는데 왜 살이 안 빠질까? 여기에 대한 해답, 바로 음식과 호르몬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린 너무 오랫동안 저칼로리나 다이어트, 절식하는 중심의 식사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칼로리 계산 혹은 제한식을 하는 다이어트의 시대를 넘어서 내 몸의 리듬과 호르몬 흐름을 이해하는 식사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 강의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혹은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식사의 진짜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해요. 음식이 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비타민과 미네랄은 왜 중요한지, 그리고 혈당과 호르몬의 균형이 왜 하루 전체의 기분과 컨디션을 좌우하는지까지. 결론은 더 이상 다이어트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내게 맞는 식사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타인의 말도 아닌, 유행도 아닌 나를 위한 식단을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자, 모듈 5의 첫 번째 파트는 음식이 실제로 내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사실 이 주제는 한 번의 강의로 다 담기 어려운 아주 방대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도록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만 간단하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우선 우리가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 먹어야 하나요? 그 정답은 의외로 간단해요. 모든 사람에게 딱 맞는 하나의 식단은 없다예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몸이 다르고 사는 환경도 다르고 체질과 소화 효소의 능력, 심지어 문화적 배경까지 다르기 때문이에요. 음식은 단순히 영양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문화, 가족, 환경, 심지어 정체성까지 담겨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 사람들은 달팽이를 먹고 인도에서는 종교적으로 소고기를 먹지 않고 아이슬란드에서는 삭힌 상어를 먹고 중국에서는 곤충이 식탁에 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반찬을 나눠 먹는 독특한 식문화가 있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음식과 식습관은 단지 취향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 기후, 문화, 신념과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도 그에 맞춰 적응해온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식사는 따로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파트에서는 여러분 각자가 나에게 맞는 식사를 찾아가실 수 있도록 4가지 관점에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개개인의 특성과 음식의 기초예요. 내가 어떤 체질이고 어떤 음식에 민감한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찬 음식이 안 맞는 사람도 있고 고탄수화물 식사를 해도 괜찮은 사람이 있는 반면 극도로 졸리거나 붓는 사람이 있기도 해요. 이건 단순한 기분 문제라기보다는 신체 반응의 차이인 거죠. 두 번째는 한 달 동안의 식습관 돌아보기. 여러분이 지난 한 달 동안 어떻게 먹었는지, 끼니를 거르진 않았는지, 폭식이나 감정적인 식사가 반복됐는지, 혹은 특정 음식에 집착하게 되는 패턴은 없었는지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세 번째는 음식에 대한 신념과 태도 재평가입니다. 혹시 빵은 살쪄, 밤에 먹으면 무조건 안 돼, 기름은 나빠, 이런 말들 너무 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건 아닌지 점검해보세요. 그 믿음이 지금의 건강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혹은 나를 죄책감과 통제 속에 가두고 있는 건 아닌지. 마지막 4번째는 나에게 맞는 식단을 찾기 위해 던져야 할 질문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을 먹고 나서 내 몸 컨디션은 어떤지, 다시 졸음이 쏟아진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집중력이 올라간다든지 또는 오후 3시에 자주 찾는 간식이나 음료는 어떤 건지, 왜 그런 건지. 이런 질문들은 단순한 관찰이지만 내 몸의 리듬과 필요를 알아차리는데 큰 단서가 됩니다. 이번 영상의 핵심 메시지는 내 식단의 출발점은 내 몸이다 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무엇을 먹고 어떤 반응을 하는지를 제일 잘 아는 건 바로 나 자신이에요. 그러니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의 식사를 한번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조율해보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다이어트는 누구에게나 효과 있습니다. 땡땡 식단만 따라하세요. 인간에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라든지 급진급파 1주일만 따라해보세요. 혹은 30일만 따라해보세요. 살이 10kg 빠집니다. 그렇듯하게 들리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어요. 그 많은 다이어트 책들과 식단법 사이에서 여러분은, 당신은, 나 자신은 있었나요? 그 수많은 식단 속에서 항상 빠져있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당신 개인의 특성과 리듬, 몸의 반응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대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개념이 하나 있어요.
저는 이거 처음 2017년에 미국 통합 영양학 코치 자격증 공부하면서 배웠는데요.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 개념이 바로 bioindividuality, 생체 개별성 혹은 개개인성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취향 차이 정도가 아니에요. 몸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한 사람의 식단을 결정짓는 요소는 정말 많습니다. 유전적 요인, 나이와 성별, 간 해독 능력, 면역 기능 혹은 알레르기 반응이라든지 정신적, 정서적 상태, 감각 민감도, 예를 들어 미각이나 후각, 개인의 식습관과 신념, 그리고 성격과 태도. 그러니까 누군가는 소고기를 먹으면 에너지가 충전되는데 다른 누군가는 똑같은 고기를 먹고 피부 트러블이 올라오거나 소화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같은 음식, 다른 반응. 이게 바로 개인의 몸의 언어를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단 한 시점에서 끝나지 않아요. 내 몸은 그때그때 다른 언어를 사용해요. 임신 중일 때나 산후 회복 중일 때, 혹은 질병이 있을 때, 페리메노포즈 혹은 완경주변기 또는 완경기 때, 또는 스트레스가 극심한 시기라든지 여행 중이거나 환경이 바뀐 시기, 이런 변화 속에서 몸은 늘 다르게 반응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한테 맞는 식단도 한번 찾았다고 끝이 아닌 거죠. 그 수많은 정보의 파도 속에서 제가 깨달은 건 정답은 하나가 아니라 나만의 길이 있을 뿐이다 입니다. 요즘 영양 정보 너무 넘쳐나잖아요. 탄수화물은 줄여야 한다. 고기만 먹어야 한다. 아니다. 고기를 끊어야 한다. 단식은 좋지 않다. 8대16 간헐적 단식이 답이다. 덜 먹고 더 움직여라. 아니다. 더 잘 먹고 회복해야 한다. 정말 끝이 없습니다. 그죠?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점점 지쳐가고 혼란스러워지고 무엇보다 자기 신뢰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권하고 싶어요. 다시 자기 몸의 지혜에 귀 기울이기.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몸은 어떤 반응을 하는지, 감정은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이 질문에서부터 진짜 건강한 식사의 시작이 열립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건 단 하나의 정답이 있는 식단이 아닌 나를 건강하게, 나를 활기차게, 나만의 방식, 나만의 리듬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 바로 식습관을 찾는 것과 다이어트를 하는 건 다르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매일 먹고 마시고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오늘은 뭘 먹을까에 써요. 그리고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 수많은 다이어트가 돌아가고 있죠. 케토식, 저탄수화물, 저지방, 비건, 팔레오, 간헐적 단식, 팔체질 등등 정말 다양한 식단이 이게 정답이야 라고 외쳐요. 하지만 저는 말하고 싶은 게 우리는 각자 다른 몸, 다른 삶의 리듬, 다른 소화 능력과 호르몬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완벽히 잘 맞는 식단이 다른 누군가에는 전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체형이 다르고 유전도 다르고 살아온 삶도 다르고 호르몬 흐름과 생리주기까지 전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만의 건강한 식습관을 찾는다는 건 내 몸의 리듬과 감정,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나에게 맞는 방식이 무엇인지 스스로 관찰하고 조율해 나가는 일이에요. 반면 다이어트를 따른다는 건 대부분 외부 기준에 자신을 끼워 맞추는 일이죠. 이상적인 체형을 만들기 위해 나의 감각과 신호를 무시한 채 나를 억지로 끌고 가는 방식일 수 있어요. 저도 정말 많은 다이어트를 해봤습니다. 하루 1000칼로리 다이어트부터 해서 덴마크 다이어트, 원푸드, 뉴질랜드에서는 웨이트 워처스라는 포인트 다이어트까지 했어요. 정해진 음식만 먹고 포인트 내에서 해결하라는 취지죠. 그런데 결국 그 포인트는 대부분 가공식품으로 채워졌고 몸은 점점 더 약해지고 생리는 불규칙해졌어요. 기분도 엉망, 집중력도 떨어지고 몸은 늘 피곤했어요. 그때 저는 진심으로 이렇게 믿었어요. 내가 50kg 아래로 떨어지면 인생이 바뀔 거야. 그래서 늘 배가 고팠고 조금만 먹어도 벌받듯 러닝머신 1시간 이상, 결국 몇 달씩 생리가 끊기기도 했어요. 47kg까지 갔지만 사실 더 우울했던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도 한 번쯤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혹은 반대로 너무 마르다고 생각해서 찌우려고 노력해보신 분들도 있겠죠. 이것 또한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건을 하다가 생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고기를 다시 먹는 분도 있고 고기를 줄이고 식물성 식단으로 생리통이 좋아진 분도 있어요. 키토 식단 후에 생리를 잃은 여성도 있고 반대로 생리가 돌아왔다는 분도 있어요. 이 모든 경험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요. 지금도 혹시 내 몸을 억지로 끌고 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제는 내 몸의 신호를 듣고 이 몸이 내가 사는 집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는지, 진짜 건강은 누군가 정해둔 체중표나 사이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은 그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훨씬 더 지혜로워요. 식단은 유행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몸의 신호, 소화 능력, 생활 패턴에 맞게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속 가능성입니다.
잠깐의 유행이 아니라 내가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방식으로 건강을 지켜가는 것. 물론 시도해볼 수는 있어요. 이것 또한 하나의 여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별의별 거 시도해보면서 제 몸을 알아갔으니까요. 이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음식의 기본 원칙, 즉 나만의 식습관을 만들기 위한 기준들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볼게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혹시 지금 마음 한켠이 조금 울컥했다면 그건 아마도 여러분의 몸이 이제 나 좀 알아줘 라고 말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자, 음식은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건 뭘까요? 그렇죠. 기초 공사예요. 건물이 아무리 멋지고 고급 자재를 쓴다고 해도 기초가 약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보충제, 요가 루틴이라든지 수면 전략, 운동 습관을 갖췄다 해도 음식이라는 기반이 약하면 그 위는 쉽게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가 배란과 생리를 하고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균형을 이루려면 몸은 그걸 만들어낼 재료가 필요합니다.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미네랄 이런 재료들이 충분히 들어와야 몸은, 세포는 일을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 몸은 60조 세포로 구성되었다는 점 지난 모듈에서 기억나시나요? 자, 그렇다면 그럼 스트레스는요? 스트레스가 더 큰 원인 아닌가요? 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 맞는 말이에요. 스트레스는 당연히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바쁘고 정신없는 사회 속에서 스트레스는 현대인의 일상이죠. 스트레스가 몸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앞 강의에서 배운 HPA축, 시상하부, 내하수체, 부신을 기억해봐야 돼요. 이 시스템이 무너지면 몸은 스트레스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더 쉽게 피로해지고 생리도 불안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HPA축이 잘 작동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음식입니다. 영양소라는 연료가 있어야 HPA 시스템도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특히 여성들은 여기에 더 민감합니다. 만약 몸 안에 필수 영양소가 부족하다면 이 시스템은 감당하지 못하고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 결과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이 약해지고 신경계가 예민해지고 생리주기, 배란, 감정 기복까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음식은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예외도 있어요. 음식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바로 심리적 스트레스가 극심할 때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갑작스러운 이별이나 이혼,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라든지 심한 번아웃 상태, 혹은 장기간 억눌린 감정이 폭발한다든지 수면 장애와 불안 장애가 겹친 상태 등등.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건강한 음식을 먹어도 몸은 그것을 흡수하거나 활용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소화는 어느 정도 안전한 상태에서 작동을 하거든요. 이럴 때 우리는 자율신경계를 먼저 회복시켜야 해요. 몸이 먼저 나는 괜찮아라는 신호를 받아야 그 다음에 음식이 비로소 치유의 재료로 쓰이기 시작해요. 자, 그러니 정리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몸이 비교적 안정된 상태라면 회복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은 바로 음식입니다. 반면 심리적 충격이 크고 자율신경계가 무너진 상태라면 이럴 땐 안정감이 회복의 첫걸음이고 그 다음이 음식. 물론 소화가 잘 되는 음식부터 조금씩 채워주는 것도 중요해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서 가능한 만큼이라도 먹어주는 것이 결국 에너지를 다시 축적하는 길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질문이 있어요. 그 음식 어떻게 먹고 계신가요? 우리는 식사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늘 뭘 먹을까? 에 초점을 맞추기 쉬워요. 단백질은 충분한가? 탄수화물 너무 많거나 부족하지 않을까? 지방은 너무 많지 않을까? 이처럼 영양소의 양과 종류에만 집중하게 될 수 있어요. 물론 이도 중요하지만 제가 오늘 이 파트에서는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그 음식을 나는 지금 어떻게 먹고 있는가예요. 만약 몸이 교감신경 모드, 즉 투쟁 도피 상태에 있다면 아무리 영양 가득한 음식을 먹어도 몸은 그것을 위기 상황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오히려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저도 회사 다닐 때 이런 경험이 정말 많았어요. 임원, 그리고 외부 파트너 미팅, 식사 자리에 앉으면 이게 입으로 들어가는 건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고 말을 해야 하는지 씹어야 하는지도 헷갈렸고요. 그 자리에 앉아있는 내내 속은 뒤집어져서 화장실 가고 싶고 어깨는 딱딱하게 굳고 음식은 즐거움이 아니라 고문이었어요. 자, 우리의 일상 속 식사 혹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출근길 커피 한 잔에 빵 하나로 급하게 끼니를 때운 적 있으신가요? 혹은 부엌에서 서서 대충 식사하신 적은요? 또는 노트북 앞에서 밥을 후루룩 넘긴 경험 익숙하시죠? 아니면 아이 밥 챙기다가 남은 음식 그냥 입에 우겨 넣은 적도 있으실 것 같고요. 혹은 운전하면서 한 손엔 핸들, 한 손엔 샌드위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식사라기보다는 에너지 보충 미션을 수행하는 것 같기도 해요. 혹시 지금 뜨끔하셨다면 괜찮습니다. 저도 그랬고 대부분의 현대 여성들이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부터 다르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다 같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쯤은 이렇게 식사의 방식을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햇살 아래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식사를 해보신다거나 아무 말 없이 나 혼자만의 조용한 식사 시간을 가져보신다거나 한 입을 20번, 30번 씹어보면서 잠시 수저를 내려놓고 숨을 고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때요? 또는 예쁜 접시에 음식을 정성껏 담고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식사 자체를 하나의 경험처럼 해보는 것도 좋아요. 이런 식사 방식이 어쩌면 정말 더 올바른 식사일지도 몰라요. 소화가 잘 되고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집중력과 에너지도 자연스럽게 회복될 수 있으니까요.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닙니다. 하루 3번의 명상이고 자기 돌봄의 의식이 될 수 있어요. 지금처럼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일수록 우리는 의도적으로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특히 식사라는 중요한 행위에서만큼은요. 자, 여담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난 몇 년간 휴먼 디자인이라는 걸 틈틈이 시간 날 때 공부하면서 정말 흥미로운 걸 알게 됐는데요. 사람마다 소화 능력, 그 리듬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혼자 조용히 먹을 때 훨씬 소화가 잘 되고 어떤 분은 음악이 흐르거나 누군가와 대화하며 먹을 때 비로소 편하게 흡수되기도 해요. 신기하지 않나요? 만약 궁금하신 분은 1대1에서 더 자세히 나눠드릴게요. 그러니 오늘 이것만이라도 기억해주세요.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음식을 어떤 상태에서 먹느냐는 더 중요할 수 있다. 우리의 자율신경계, 소화기계, 호르몬 시스템은 이 먹는 태도에 정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가오는 생리가 너무 두려운데 생리 일주일 전부터만 음식 좀 조심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생리는 한 달에 한 번 찾아오지만 그 생리의 질은요, 한 달 내내 내가 어떻게 먹고 마시고 살아왔는지에 따라 결정돼요. 그러니까 생리통, 생리양, 감정 기복, 그리고 배란의 질까지도 사실은 내가 적어도 지난 한 달 동안 어떤 식습관을 가졌는지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다는 거예요.